집이 굉장히 멀어서 출퇴근이 왕복해서 3시간이 넘는다. 이제 뿌찌 공구라는 분이 이제 막 괜찮다, 정말 괜찮은 서비스다. 남자친구한테 연락해서 자기 아픈데 약을 좀 갖다 줄 수 있겠느냐 했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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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N스테이블을 운영하고 있는 정수현이라고 합니다. N스테이블은 N개의 스테이블한 공간을 만들자 해서 N스테이블이라는 브랜드로 이제 저희가 출시를 했고, 강남이나 뭐 성수나 여의도처럼 굉장히 이제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거기서 일하려면은 이제 가까운 곳에 살아야 되는데 집값이 너무 비싼 동네에서 이렇게 출퇴근하는 거리가 길어지는 1인 가구 청년들을 이제 생각하고 만든 주택 브랜드이고요. 앞으로는 조금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1인 가구가 어떻게 보면 잠깐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되게 앞으로 많아질 삶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주택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어플리케이션 홀로 대표 서은호입니다. 홀로라는 이제 플랫폼 자체가 이제 혼자 왔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취지의 플랫폼을 이제 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20대 초중반에 이제 혼자 살아가면서 이렇게 좀 느꼈던 점들이 이제 플랫폼에 이제 녹아있는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홀로는 이제 아무래도 커뮤니티형 이제 서비스로 우선은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밤메이트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조인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네, 그런 상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바른 라이프 케어, 올라케어를 서비스하고 있는 김성현 대표입니다. 사실 두 분 대표님하고는 다르게 저희는 1인 가구를 타겟 고객으로 생각하고 만들어진 서비스는 아닌데, 실제 비대면 진료, 그 다음에 약 배송 서비스를 런칭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많은 1인 가구 분들이 아플 때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쁜 라이프를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료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서비스해 갈 때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특히나 그런 세대의 특성이 자기의 어떤 프라이빗한 영역들을 대면에서 설명하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갖고 계신데, 그 문제를 비대면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라케어 서비스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 가구를 타겟으로 기획되거나 디자인된 서비스는 아니었는데요.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진료를 받고 또 약을 배송받는 그 후기들을 SNS나 블로그에 올리신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가장 서럽고 가장 가슴 아플 때가 혼자 있을 때 아픈 경우인 거죠. 맞아요. 그런 분들이 비대면으로 빨리 진료를 받고 집 앞에까지 약을 배송받아서 빨리 회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좋은 서비스라는 칭찬을 들었을 때 지금 1인 가구 600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저희 서비스를 기획할 때 저희가 내걸었던 슬로건이 아플 땐 올라케어, 아플 땐 병원이었는데 이게 1인 가구한테는 맞지 않구나. 그래서 1인 가구들한테는 아플 때 올라케어 서비스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건강을 회복하는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면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가 되겠구나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를 배송하면서 20대, 30대 여성 환자분들이 가장 많은 이용 고객들로 되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조금 더 세심한 배려들을 해갈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겠다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1인 가구 주택으로 이제 N스테이블을 운영하면서 1인 가구분들 특징을 보면은 굉장히 독립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시면서, 그래서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이 필요로 하는데, 동시에 혼자 있는 거는 또 싫은 거예요.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로운 건 싫은, 그러니까 이런 좀 이중적이라기보다는 두 가지 속성을 같이 갖고 있는 게 좀 1인 가구들의 특징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이제 한국 사회에서 20대들이나 대학생들의 주거는 기숙사나 원룸촌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됐다면, 요즘 MZ 세대들, 요즘 20대 분들은 특히 1인 가구 분들은 확실히 이제 공유주택이라든지 코리빙 같이 살지만 독립적인 자기 공간이 있는 어떤 주택들을 좀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국내에 저희 N스테이블 같은 이런 공유주택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회사가 100개가 넘게 성장하고 있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게 그 1인 가구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빠르게 캐치를 하고 스타트업 방식으로 이제 주택 산업을 바꾸는 분들 덕분에 이런 이제 공용할 수 있는 공간도 공급하면서 독자적인 프라이빗한 공간도 드리는 이런 문화들이 좀 형성된 것 같고요. 또 재밌는 거는 굉장히 자유롭게 뭔가를 추구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가성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다양한 걸 수요를 갖고 있으면 굉장히 거기에 맞는 비용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도 가격이나 이런 면에서는 되게 현실적이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저는 이제 이중성으로 느껴지기보다는 이 세대의 특징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같은 이제 비즈니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주택 안에 개인의 공간을 들이면서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전략이 됐어요. 예전에 하숙 문화나 지금의 이제 코리빙 혹은 공유주택 문화의 차이는 예전에는 굉장히 친밀해야 되는 걸 되게 전제로 이렇게 공간을 공유했다면 여기는 매우 독립적인 걸 전제로 자기가 친밀하게 들어가고 싶으면은 자기의 선택인 것 같아요. 소위 이제 여기서 사는 사람들을 억지로 커뮤니티화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는 굉장히 고도의 독립적인 공간들이 이제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유주택이나 공유 오피스 쪽에서 요즘에 성장하는 직업군이 커뮤니티 매니저이거든요. 이 커뮤니티 매니저들 중에서도 역량이 높은 커뮤니티 매니저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멤버들의 속성을 MBTI부터 취향부터 직업군을 다 파악을 해서 아주 불편하지 않게 관계를 조명하면서도 적절하게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게 돕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 분 중에서 저희 산업이 제일 규제가 강력한 산업이죠. 네. 원래 원칙적으로 현재까지도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은 엄연하게 규제 산업이고 마련되어져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코로나 한시적 특례 사항으로 한시적 허용되어진 서비스이죠. 그런데 통상 이런 한시적 허용이나 규제 산업 내에서 비즈니스의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존에 많은 참여자들이 시장 참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혁신의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격 진료는 현재 우리나라에 불법이고요. 그리고 약 배송도 불법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코로나 2년 반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가 우려했던 것보다 위험성이 적게 시장에 안착된 것들을 경험했고 그 과정들 속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시장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지금은 전향적인 논의들을 해가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의사협회나 약사협회 모두 어떻게 하면 한국의 시장 상황에 맞게 그리고 산업적 논리만이 아니라 복지정책의 논리에 맞게 서비스를 시장에 안착시킬 수 있을지를 전향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서 규제는 있지만 사업기회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택 쪽에서는 아직 굉장히 이런 공유주택이라든지 쉐어하우스가 법제도화 되지가 못했어요. 쉐어하우스나 이런 제도들을 도입할 수 있었으면 더 많은 공간들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굉장히 높은 문턱을 이제 공급자들이 겪어야 되다 보니까 아직은 많은 분들이 부처에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쉐어하우스나 공유주택이 법제도 안에 딱 이렇게 주택으로서 이렇게 되지 않은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입주자 한 분이 여성분이었는데 항상 이제 강남에 이제 직장 있는 스타트업에 다니시는 분이었고 근데 집이 굉장히 멀어서 출퇴근이 왕복해서 3시간이 넘는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엔스테이블로 이사 오시고 나서 출퇴근이 30분 거리로 좁혀지고 나니까 자기가 취미를 이제 할 수 있고 취향을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게 전 되게 와닿았어요. 저도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대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멤버들이 출퇴근이나 이런 이동 시간이 너무 길면 생산성에도 영향이 되고 이분의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서도 되게 이제 직장이 피곤해지는 영향을 다 받더라고요. 그래서 입주자분들이 되게 그런 표현을 해주세요. 내가 여기 입주를 하고 나서 취미가 생겼다. 내가 입사를 하고 나서 운동을 같이 러닝을 할 수 있는 모임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엔스테이블에 입주해서 취미가 생겼다, 모임이 생겼다라는 것이 저는 좀 되게 소소해 보이지만 되게 감동적이었고 1인 가구들에게 지금 되게 필요한 게 개인 시간이고 자기답게 사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좀 확보해 줄 수 있다는 게 저희가 하는 비즈니스의 가장 좋은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남자친구한테 연락해서 자기 아픈데 약을 좀 갖다 줄 수 있겠느냐 했는데 남자친구분이 출장을 가 계셔서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앱을 추천해 주셨고 그때 처음 저희 서비스를 알게 돼서 진료를 받고 약을 배송받았다. 남자친구도 응답하지 않았을 때 올라케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그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리뷰를 항상 많이 봅니다.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항상 많이 눈팅을 하는데 앱스토어의 리뷰 중에 이제 뿌찌공구라는 분이 이제 막 괜찮다. 정말 괜찮은 서비스다라는 부분을 우리 세대에 이런 서비스가 좀 필요했다는 점을 이야기를 해주셨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는 먹고 싶은 거 먹고 제때 자고 보고 싶은 거 보고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고 그냥 그런 부분 다 그냥 꾹 눌러놓는 것보다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는 게 최고의 삶이 아닐까. 저희 엔스테이블 팀은 이 주제로 되게 많이 토론을 사실 하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좀 우리 유저들이나 혹은 우리 스스로가 좋게 생각하는 삶은 사실 자기다움이 있는 삶이에요. 자기가 어떤 큰 회사의 어떤 하나의 그냥 부속 존재도 아니고 내가 어느 소속이 되어 있든 어디서 살든 자기가 즐겁게 자기를 펼칠 수 있는 삶을 저희는 되게 좋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정 비용을 최소화해주자. 이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주택이라든지 기본재가 될 수 있는 공간들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공간을 마련하는 데 비용을 쓰기보다 자기를 펼치는 데 쓰거든요. 시간이라든지 비용을. 그럴 수 있는 삶이 저희는 되게 좋은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좋은 라이프의 목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좋은 사람이라는 거는 성장하는 삶, 더 좋은 내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바쁜 일상을 보내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딘가에 굉장히 몰입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것들을 더 잘하려면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으면 더 잘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서비스의 모티브도 찾고 또 서비스의 철학으로 좀 녹이고 그런 부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때 한참 일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지 정신머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최근에 드는 생각은 육체가 정신을 지배할 수도 있겠다. 몸이 아프니까 만사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더 건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 능동적으로 자기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다움을 찾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아프지 마세요. 아프면 외롭습니다. 두 번째는 아플 때 참지 마세요. 그리고 올라케어를 이용해서 더 능동적으로 자기 건강을 관리하시고 빨리 회복해서 더 좋은 나를 위해서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홀로라는 서비스 취지가 제 경험을 기반으로 마련이 돼서 제가 서비스 플랫폼으로 이제 제작을 한 부분이고 혼자 살다 보면 정말 외로워요. 같이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어울려야 되는데 홀로에서 그냥 서로 이제 취향도 나누고 이야기도 하고 아니면 뭐 댓글도 남기고 남녀만 만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뭐 가볍게 그냥 밥만 먹자 아니면 반반 내자. 식비가 너무 부담스럽다. 자연스럽게 이제 뭐 이렇게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이제 홀로에서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제 어울리면서 이렇게 위로를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함께 할 수 있으니까 홀로에서 뭐 이렇게 서비스 이용해 보시면서 같이 어울려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엔스테이블 팀은 확실히 이제 한 4, 5년 전보다 훨씬 1인 가구에 대한 니즈도 높아지고 주택도 늘어나면서 더 많은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 이제 되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적정한 비용에 품질도 좋고 이제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살기 좋은 이제 주택들을 어포더블 하우스라고 하거든요. 너무 이제 도시가 비싸지면 창의적인 인재들이 밖으로 유출이 되니까 이런 어포더블 하우스를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정책을 이제 짜거든요. 서울도 굉장히 이제 큰 도시고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글로벌하게 주어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1인 가구분들은 이렇게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나에게 더 좋은 집을 내놔라 라고 정부와 사회에 요청해야 된다. 그럼 정부는 택지를 공급하는 걸 4인 가구에 맞춰서 고민하듯이 1인 가구를 위한 더 많은 공급 방법을 마련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희 같은 사업자들은 그런 정부랑 같이 좋은 1인 가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릴 거거든요. 그래서 전 더 많이 외쳤으면 좋겠어요. 창의적인 인재들에게는 1인 가구를 위한 더 많은 집이 필요하다. 더 다양한 집이 필요하다. 이렇게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1인 가구 컨퍼런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디플러그.